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했던 소팅 알고리즘들의 그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리니어 타임에 가능한, 비고 오브 n 타임에 가능한 소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팅 알고리즘은 그 전부 다 비교 기반, 그러니까 comparison based sorting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솔팅을 하려면은 어떤 두 개의 값의 크기를 비교해 갖고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소팅한다 그러면은 작은 값은 왼쪽으로 보내고 큰 값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 키 값들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교 기반 그 솔팅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비교 기반 솔팅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갖고 그 위치에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숫자열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세 개의 숫자열이 있으면은 그 세 개의 숫자열이 서로 막 자리 바꿈을 해서 나오는 그 퍼뮤테이션 중에서 이제 실제로 솔팅이 돼 있는 거, 어센딩 오더로 솔팅이 돼 있는 거, 이걸 하나 찾는 문제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월스트 케이스는 이제 뭐 인풋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그 중에서 자리 바꿈을 막 해서 이제 그 이렇게 딱 소팅된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자리 바꿈하는 도중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순열의 이제 수는 이제 그 n 팩토리얼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n 팩토리얼 중에서 이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의 수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솔팅 알고리즘의 그 로우 바운드라고 이제 그 아무리 소팅 알고리즘을 아무리 시간을 줄이고 해도 이 정도 그 로우 바운드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방식을 써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거는 어떤 노드 그 리프 노드가 아닌 난 리프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드 하나하나가 이 난리프 노드 하나하나가 그 컴패리선, 비교를 나타내는 컴패리선을 하는 그 연산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리프 노드는 그 결과, 난 리프 노드의 컴패리선 연산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이제 리프 노드에 나타나게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는 게 디시전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프 노드의 개수는 이제 n 팩토리얼 개가 나오겠죠. 지금 어, 이 그림이 지금 디시전 트리의 한 예인데 실제로 이제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어떤 어레이에 저장된 값을 소팅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하고 값을 비교를 해갖고 만약에 그첫 번째 게 작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보고 또 그 세 번째가 더 크고 두 번째가 작다. 그러면 이 값의 순서는 1, 2, 3, A1, A, 실제로 이제 A1, A2, A3 순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솔팅이 될 테고, 아니면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 봤더니 첫 번째 값이 더 작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 봤더니 두 번째 값이 더 크더라. 그러면은 이제 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 봤더니 아, 첫 번째 값이 더 작더라. 이러면 이제 그 1, 3, 2, A1, A3, A2 순서대로 소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컴패리슨 연산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컴패리슨 연산을 해 나가는 과정을 난 리프 노드로 배치를 하고 그 솔팅의 결과가 되는 시퀀스 그러니까 값들의 시퀀스를 이렇게
리프 노드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디시전 트리, 솔팅에서 디시전 트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솔팅의 이제 그 비고 노테이션, 그 비고 컴플렉시티를 따지려면은 월스트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이 여기에 있는 이런 그 리프 노드의 시퀀스 중에 하나의 결과를 나타내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리프 노드, 리프 노드는 이제 n 팩토리얼 개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되면 이 n 팩토리얼이 이런 그 디시전 트리 형태에서 밸런스드 트리로 잘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요 하이트가, 요 트리의 하이트가 이제 로그 n 팩토리얼이 되겠죠. 로그 n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솔팅의 컴패리선 횟수는 루트로부터 이렇게 리프로 내려간 만큼 요 인터널 노드에 있는 만나는 요 노드의 개수가 바로 컴패리선의 횟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의 횟수가 됩니다. 그죠? 그 오퍼레이션의 횟수는 그래서 결국은 트리의 하이트가 되니까 로그 n 팩토리얼. 자, 이게 그러면 이 디시전 트리가 잘 밸런스가 되면은 이 트리의 하이트가 로그 n 팩토리얼이 되겠죠. 밸런스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컴패리슨 베이스 소팅은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거죠. 이것보다 이상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털링이라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요 m 팩토리얼은 이렇게 좀 복잡한 식으로 부등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부등식을 컴바인을 하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로그를 이제 각각 적용하면은 곱셈은 각각의 로그 n 연산 로그를 취해서 덧셈을 한 거하고 같죠, 여기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뭡니까? 그 지수 부분은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나눗셈은 이제 뺄셈으로 분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변환이 됐으면은 자 결국은 여기서 최고차 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요 n 로그 2의 n이 최고차 항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로 그 여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오메가 로테이션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컴패리슨 기반의 소팅 알고리즘은 아무리 잘해도 베스트 케이스 n 로그 n만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컴패리슨 기반의 소팅 알고리즘은 월스트 케이스 컴플렉시티가 아무리 좋아도 n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멀지 소트, 퀵 소트, 힙 소트 이런 것들은 컴패리슨 기반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그래서 알고리즘에서 얘기하는 그 로우 바운드 시어리, 로우 바운드 시어리라는 게 알고리즘을 만들 때 이제 더 이상 더 알고리즘의 컴플렉스를 줄일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그걸 로우 바운드라 그래요. 그래서 소팅 알고리즘은 로우 바운드가 n 로그 2의 n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솔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냥 비고 오브 n, 그러니까 이제 n 로그 n에서 보통 한 번 더, 좀 더 줄이면 이제 보통 이제 비고 오브 n, 리니어 타임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고 오브 n 솔팅 알고리즘은 정말 만들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앞에서 그 솔팅의 로우 바운드 시어리를 살펴보면은, 컴패리슨 기반의 알고리즘에서는
sorting의 로우 바운드가 n 로그 2의 n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컴패리슨,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는, 컴패리슨을 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고 소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n 로그 n보다 더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이고자고 해서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나온 게 카운팅 소트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딕스 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 결론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리니어 타임에 소팅이 가능한데, 이런 카운팅 소트나 레딕스 소트를 쓰면은 이 리니어 타임에 비고 오브 n만의 소팅이 가능한데, 대신에 제한이 뭐냐면은 그 키 값들의 숫자가 작은 값들입니다. 숫자의 범위가. 예를 들면 뭐 키 값들이 다 알파베트 영문자의 정렬. 그러니까 이건 알파베트는 26개밖에 안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시험 성적 이러면 뭐 0점부터 100점이니까 키 값들이 101개밖에 없죠.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거는 월, 뭐 연, 월, 일 다 합치면 숫자 범위가 좀 많아지겠지만, 예를 들어 생일이다 그러면 뭐 365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키 값의 범위가 작았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카운팅 솔트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 카운팅 솔트는 이제 노 컴패리슨, 그러니까 비교 기반의 솔팅 알고리즘이 아닌데, 먼저 인풋 어레이, 그러니까 솔팅해야 될 키 값들이 이제 들어있는 어레이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은 이것을 이제 솔팅을 한 결과가 이제 B라는 어레이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카운팅 솔트는 in place sorting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머지 소트 같은 게 in place sorting이 아니었죠. 그것처럼 이제 어레이가 하나 더 필요하구나.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보조 어레이가 필요한데, 보조 어레이는 예를 들어 키 값의 범위가 1부터 k다. 키 값의 범위가 1부터 k까지 값이 존재하면은 요것들에 대한 보조 어레이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로 쓰냐면은, 이 어레이에 A라는 어레이에 1이 몇 개가 나오고 2가 몇 개가 있고 뭐 3은 하나도 없고 뭐 K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키 값들이 나타나는 횟수, 그 키 값들의 프리퀀시를 저장하기 위한 어레이입니다. 보조 어레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여기 요것처럼 인풋 밸류는 1부터 k까지의 숫자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풋 밸류는 1부터 k의 숫자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 k 값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은 이 카운팅 소프트는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더 알기 쉽겠죠. 먼저 전반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은, 일단은 이 C라는 어레이는 카운 그 원래 A라는 어레이에서 그 키 값들이 각각의 키 값들이 몇 번 나타나느냐 그 프리퀀시를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A라는 어레이를 쭉 이제 이 A에는 이제 n 개의 원소가 있죠. A라는 어레이를 쭉 따라가면서 다 셉니다 그냥. 각각에 나타나는 값을 세 갖고 C라는 카운팅을 해서 C라는 어레이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C라는 어레이를, C는 1부터 K까지가 있겠죠. 그걸 누적 카운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누적 카운트가 자기 자신이니까 2부터 K까지 지금 그 누적 카운트를 쭉 계산해서 이제 다시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B라는 어레이에다가 B라는 어레이도 1부터 N까지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 A라는 값 어레이의 각각의 원소들은 이제 이 누적 카운트를 보고 B라는 어레이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자기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다 대고
A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좀 array 안에 array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예제를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지금 A라는 array에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값은 이제 1부터 4까지니까 1, 2, 3, 4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요 카운트 값을 1이 이제 1이 몇 번 나타났고 2가 몇 번 나타났고 3, 이 A라는 array에 1이 몇 개가 있고 2가 몇 개가 있고 3이 몇 개가 있고 4가 몇 개가 있고 이걸 다 셉니다. 그냥. 초기 값은 일단 0으로 해놔요. 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A라는 array를 쭉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아까 지금 알고리즘의 이 부분입니다. J는 1부터 N까지 A라는 array를 따라가면서 4가 한 번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에 1 갖고 이제 4가 한 번 나타났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실제로 지금은 J가 1일 때죠. 그러니까 J가 1이니까 A1 J가 지금은 1입니다. 그래서 J가 1일 때니까 요 A1이 한 번 이제 증가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A1 그래서 A1이 지금 4가 됩니다. 그죠? A1이 지금은 이제 4가 되니까 요 카운트 어레이에 A1 지금 AJ 값은 4가 되는 거죠. 요 J가 1이니까 AJ가 A1입니다. 그죠? 요 값이 4다 이거죠. 그러면은 C에 4라는 값이 몇 번 나타났냐 이거죠. 여기다가 이거를 하나 증가시키라 이거죠. C에 4가 초기 값은 0이죠. 요걸 이제 하나 증가시켜 갖고 1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요 결과가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이 된 거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제는 두 번째 원소 J가 2일 때죠. 그래서 J가 2일 때 J가 이제 2일 때 1이 한번 나타났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값이 1이네. 그러면 요 C라는 어레이 중에 1이 한번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또 이제 J가 3일 때죠. 그러면 3도 한번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증가시키면 3이 이제 0에서 1로 증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J가 4일 때 4가 또 한 번 나타났네. 그럼 4가 아까 전에 이미 값이 1이 돼 있었죠. 좀 전에. 좀 전에 값이 이제 4에 1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증가시키면은 이제는 4는 두 개 나타났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하면은 이제 마지막 원소 J가 5일 때는 3이 한번 나타났네. 아까 3이 앞에서 한번 카운팅이 됐죠. 그래서 합쳐서 이제 증가시 하나 더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그래서 3도 두 번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A라는 의뢰를 한번 다 스캔을 한 거죠. 다 스캔하고 나니까 이제 이 C의 값을 보면은 1이 한 개 있었고 2는 이제 1이 한 개 있었고 2는 없었고 3은 두 개 있고 4는 두 개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여기 보면 1이 한 개 있고 2는 없고 3은 두 개 있고 4가 두 개 있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 C를 가지고 C가 지금 C라는 어레이가 1이 한 개 있고 이제 2가 하나도 없고 3이 두 개 있고 4가 두 개 있고 이 C 값들의 카운트 값 그러니까 프리퀀시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누적 카운트를 구합니다. 그러면 누적 카운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 C를 C 프라임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데 이런 지금까지 1까지는 1에서 1까지는 그냥 1에서 1까지는 그냥 한 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과 2를 합친 거 1에서 2까지는 합쳐보면 이제 2는 없으니까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3까지는 1에서 3까지를 합치려면 이미
여기가 누적 카운트가 여기 됐으니까 여기서는 요 두 개를 합치면 되죠. 두 개를 합치 갖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요 C라는 누적 카운트를 계산하는 걸 이제 인덱스 i를 해서 했다면은 i가 2일 때는 요 1, 2를 합치면 된다. 1, 2를 합치고 그리고 이제 3일 때는 요 2까지는 앞에 누적 카운트가 와 있으니까 요거랑 3이랑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과 2를 더하면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앞 어떻게 더해서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요 앞에 거 3까지는 이미 1, 2, 3은 다 합친 거니까 요 두 개 합치면 이제 1, 2, 3, 4에 대한 걸 다 합치는 거죠. 합치면 이제 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C 프라임이 다 완성이 됐다. C 프라임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은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C와 C 프라임을 다르게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그 알고리즘 상에서 보면 C라는 어레이 안에 누적 카운트를 이제 계산하고 나면은 요 어레이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요 A라는 어레이와 요 C라는 누적 카운트 어레이를 이용해서 B라는 어레이에다가 정렬된 값을 갖다가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지금처럼 여기 알고리즘처럼 이제 거꾸로 내려가죠. J라는 인덱스를 N에서 1로 요 A라는 이제 어레이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거꾸로 읽어가서 보니까 3이라는 거네. 3이라는 값이네. 그러면 이 누적 카운트를 보면은 3이라는 거는 1부터 3까지는 총 하여튼 3개가 있어 이거죠. 1부터 3까지는 어쨌든 다 합쳐서 누적 카운트가 3이다. 이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이 3이라는 원소는 세 번 1, 2, 3 그러니까 인덱스 3에 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1부터 3까지 다 합쳐서 3개니까 여기 넣어주면 된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누적 카운트를 딱 보면은 요 누적 카운트를 보면은 총 자, 1부터 1까지는 한 개 있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1부터 1까지는 1이라는 게 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도 한 개 있네. 이 말은 1을 빼고 나면 없다는 소리죠. 없는 거거든. 1부터 3까지는 또 3개 있네.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다 3으로 채워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보면은 1부터 4까지는 5개가 있네. 그런데 1부터 3까지가 3개가 있으니까 4는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3 이후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로 채워져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러면 솔팅의 결과는 1, 솔팅의 결과는 이제 1, 3, 3, 4, 4가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솔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결국은 여기 A라는 어레이에 있는 해당 값을 이쪽으로 이제 해당 위치에다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던져주면 되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채워준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1에서 3까지의 누적 카운트는 3개니까 일단은 3이라는 인덱스에 3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누적 카운트를 하나 감소를 시킵니다. 감소를 시켜갖고 2로 만들어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는 J가 4가 될 때죠. J가 4가 되면은 이거는 뭔가 4에 대한 누적 카운트를 보니까 지금까지 5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5번째 위치에다가 4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4를 이 5번째 위치에다가 보내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가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누적 카운트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여기서는 이제 3도 한번 나왔고, 이제 3도 여기 한번 나왔고, 4도 나왔으니까 3과 4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이제 하나씩 줄여갖고 2와 두 개를 빼고 나면 이제 3과 4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2와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요 알고리즘은 조금 복잡한데 이거 복잡하면 뭡니까? 조금 풀어서 쓰면 돼요. 이 알고리즘은. 그 A, J 이 부분을 좀 다른 T라는 값으로 바꾸어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B의 요 전체가 이제 T라는 값으로 대입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또 뭐가 있죠? C 이것도 이제 다 T로 바꾸면 되죠. 그래 놓고 좀 해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게 결국은 A의 J라는 게 J번째 원소가 지금 같으면 J가 4일 때니까 그죠? 그러면 A, J에는 뭐가 있습니까? 4라는 값이 있죠, 지금. 그럼 요 4라는 값이 이게 지금 어, A의 J를 T로 놓으면 요 T가 이제 4가 이거죠. 예를 들면은 요 4라는 값이 B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요 4라는 값을 B라는 어레이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라는 값은 4라는 거에 누적 카운트를 C라는 어레이가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4까지는 누적 카운트가 5다. 그러면 다섯 번째 어레이 인덱스 다섯 번째 위치에서는 4를 보내면은 그거는 확실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 누적 카운트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다가 그 인덱스에다가 그 A, J를 보내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4는 한번 나왔으니까 이 4에 대한 누적 카운트를 감소시켜 갖고 5, 누적 카운트가 5면 그걸 4로 바꾸라. 자, 그 다음에 비슷하게 또 이제 쭉 J가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3이 됐죠. J가 3이 되면 이 3은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누적 카운트를 보니까 아까 지게는 3이었다가 2로 이제 감소가 됐죠. 왜냐하면 3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직 처리 안 된 것 중에서는 어쨌든 3까지 두 개가 남았다 이거죠. 그러면 2라는 인덱스에 인덱스 두 번째 위치에 3이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3을 여기로 보내라. 그러고 나서는 하나 감소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3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1이죠.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게 누적 카운트가 1이면 뭡니까? 이제 3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요까지 처리하고 나면 남은 이 부분에서는 3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자,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1을 만난 거죠. J가 이제 2일 때 1을 만났는데 1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보니까 한 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이라는 건 제일 작은 값인데 지금 1, 2, 3, 4 중에서는 제일 작은 값인데 누적 카운트가 한 개 있다. 1에서 1까지 한 개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첫 번째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첫 번째 위치로 보내라. 그러고 나서는 1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감소시켜서 0으로 만들라. 누적 카운트 감소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1까지 온 거죠. J가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1까지 왔는데 이제 4다. 그럼 4에 대한 누적 카운트는 지금 보니까 4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네 번째 위치에 4가 가면은 된다. 그러고 나서 누적 카운트를 감소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이제 J가 N에서부터 1까지 왔으니까 이제 부핑을 다 들어간 거죠. 실제 부핑을 다 들고 나면은 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이렇게.
그럼 끝난 거다.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 그러니까 포루프 4개가 있습니다. 포루프 4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컴플렉시티 분석이 아주 심플하죠. 요거는 1부터 K만큼 루핑을 돌았으니까 세타 K다. 요건 1부, 두 번째는 1부터 N까지 루핑을 돌았으니까 세타 N이다. 여기는 2부터 K까지니까 뭐 K-1번 루핑을 돌았죠. 그래도 마이너스 1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세타 K다. 이거는 이제 N부터 1이니까 어쨌든 루핑을, 루핑을 N번 돌한 거죠. 그러니까 세타 N이다. 그럼 이걸 다 합치면 2N 플러스 2K니까 개수, 개수 상수는 빼고 그건 세타 N 플러스 K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카운팅 소트는 결국은 타임 컴플렉시티는 N은 그 소팅할 원소의 개수죠. N과 그 다음에 K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전 소팅 알고리즘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K라는 게 이전 소팅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에서는 없던 벡터죠. 그래서 이 K라는 벡터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 만약에 K가, 그래서 이제 K가 N에 그냥 비례한다면 이 K가 여기는 세타 N 플러스 세타 N 플러스 K인데 이 K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N하고 원소의 개수에 비례하는 그런 K 값이면은 그냥 세타 세타 N 플러스 K였으니까 그냥 N 플러스 N이 돼갖고 그냥 세타 2N이 되니까 그냥 세타 N이 되죠. 그러면은 이전에 컴패리선 소팅은 N 로그 N인데 이것보다 컴플렉시티가 더 낮다. 그러면 로바운드 시어리에 의해서 N 로그 N 이하로는 내릴 수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얘가 오류가 있느냐 보면은 이전의 소팅 알고리즘은 컴패리선 소트인데 지금 이 카운팅 소트는 컴패리선 소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뭘 비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알고리즘에서. 크기 비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크기 비교하려면 뭐 이런 연산자가 있어야 되죠. 뭐 크거나 작냐, 뭐 같냐 이런 게 전혀 없죠. 지금 보면 여기에. 그리고 크기 비교에서는 위치, 스웩, 뭐 스웩을 하든 또는 인서션 소프트처럼 인서트를 하고 나머지는 시프트 라이트를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컴패리즌 소프트가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세타 N만에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또 카운팅 솔트는 스테이블 소팅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지금 봤던 게 3이라는 거. 3이라는 거는 뒤에 있는 3은 이쪽에 뒤로 오게 되고 앞에 있는 3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누적 카운트를 갖고 뒤에, 이게 그래서 A를 뒤에서 이렇게 우리 그 카운팅 솔트가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포룹을 J는 N에서 1로 뒤에서 다운 투 앞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가면서 물론 자기 위치를 찾는 것도 자기가 들어갈 위치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테이블 소팅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카운팅 소트는 스테이블 소팅 알고리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함정은 뭡니까? 만약에 이
이 K값, 그러니까 각 키값들의 범위가 숫자가 굉장히 큰 어떤 수다. 이렇게 되면은 이 K값들이 그러니까 요, 여기에 있는 A라는 어레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들이 여기에 막 들어간다 이거죠. 큰 수부터 작은 수가 이 인풋값이 들어가면은 이게 오히려 n의 오히려 이 키값들이 그래서 키값들의 범위가 오히려 뭐 n 제곱이 된다거나 뭐 이래 돼 버리면 더 카운팅 속도가 더 느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 리니어 솔팅 알고리즘으로 레딕스 소트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딕스 소트라는 거는 이 디지트 단위로 솔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있으면 몇 개의 디지트로 나눠지겠죠. 예를 들면 뭐 156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세 자리 숫자죠. 그럼 이제 세 개의 디지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문자열 소팅이다 이러면은 A, B, C 문자열 이렇게 된 이런 문자열 소팅은 이 문자열의 길이가 각각의 디지트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디지트 단위로 소팅을 하는 걸 이제 레딕스 소트라고 해요. 그래서 각 숫자의 자릿수마다 처리를 한다 이거죠. 자, 이런 레딕스 소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D개의 디지트가 있다. A라는 어레이에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각각의 원소는 D개의 디지트로 구성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부터 10의 D선까지의 그 범위 안에 어떤 숫자로 되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1의 자릿수, 첫 번째 자릿수, 두 번째 자릿수, 이제 세 번째 자릿수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릿수부터 정리를 하는데 반드시 이제 스테이블 소팅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릿수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레딕스 소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디지트 한 디지트는 뭐 예를 들어 숫자 같으면 뭡니까? 한 디지트가 0부터 9까지 값을 가지니까 숫자의 범위가 되게 작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이 키값이 10개밖에 안 되죠. 어, 그 문자열 같으면 예를 들어 알파베트 같으면 뭐 26개밖에 안 되죠. 각각의 디지트에 나와주는 게. 그래서 이런 그 키값의 범위가 가장 아주 적었을 때 그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소팅 알고리즘이 뭐였습니까? 바로 카운팅 소트죠. 그래서 이제 레딕스 소트는 각각의 디지트 자릿수를 정렬할 때 카운팅 소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카운팅 소트는 아까 전에 세타 n 플러스 k라고 했는데 그걸 디지트 자릿수가 d개가 있으니까 for 카운팅 소트를 d분만큼 돌리면 되죠. 그래서 이제 d를 곱하면은 컴플렉스티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156 같은 이런 숫자다. 이거는 그리고 자릿수가 한 10자릿수다. 10자릿수까지 허용된다. 그러면은 아직 자릿수는 그냥 D자리 숫자로 하고 요게 그냥 이렇게 일반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10개의 디지트니까 K가 10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이제 D 곱하기 N이 됩니다. 만약에 요 D가 요 자릿수가 그냥 뭐 컨스탄트 정도 된다 이거죠. 세 자리 숫자를 소팅한다 또는 뭐 다섯 자리 숫자를 소팅한다. 이렇게 되면 요게 컨스탄트 타임이면 이것도 역시 리니어 타임에 소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이제 A라는 어레이에 쭉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요 마지막
요 마지막 자릿수를 기준으로 요거를 키 값으로 해갖고 소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4가 먼저 나오겠죠. 4, 6, 8 순으로 이렇게 소팅이 되겠죠. 일단은 마지막 자릿수로 자, 이렇게 소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높은 자릿수는 그게 맞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는 요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요 소팅 결과를 가지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자리 숫자를 소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요렇게 소팅이 되는 거죠. 5, 7, 9, 요렇게 소팅이 된 거예요. 자, 열었을 때 예를 들면은, 7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7이라는 거, 같은 7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7이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576이 먼저 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스테이블 소팅이니까 그 다음에 176이 와야 되고 278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576, 그 다음에 176, 278 이렇게 소팅하면 돼요. 근데 각각의 디지트를 카운팅 소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게 해주죠. 스테이블 소팅이니까 이걸 유지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최상위 디지트인 이 디지트, 세 번째 디지트를 갖고 소팅을 하면은 자,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 디지트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앞가지의 순서 176이 그러니까 194보다 먼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과예요. 자, 이렇게 소팅하는 게 이제 레딕스 소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딕스 소팅을 하면은 지금 같이 뭐 세 자리 숫자 이런 거, 그러니까 디지트 수가 많지 않으면은 그 리니어 타임의 소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컴패리슨 소트가 아니면 이렇게 이론상으로 이제 리니어 타임의 소팅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해보면은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컴플렉시티 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카운팅 소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 이제 아웃풋 인풋 어레이 A 외에 아웃풋 어레이 B라는 게 있었고 또 카운트 어레이 C라는 게 있었고 그죠? 이거 막 카피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프랙티컬하게는 시간이 또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키 값들의 범위가 작은 거, 그러니까 중복되는 값이 굉장히 많은 거죠. K 값이 작으면은 N 값은 큰데 K 값이 작으면 이제 중복되는 값이 많은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카운팅 소트가 퀵 소트보다 더 빠르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퀵 소트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소팅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